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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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코리아 통역사의 수다 오늘 역사적인 첫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먼저 오늘 여기 모이신 멤버들 소개를 드릴게요. 먼저 저는 미들베리 통역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시은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지금 미들베리 통역대학원에 역시 선생님으로 계시는 손미령 선생님. 안녕하세요. 손미령입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샘 김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샘킴입니다. 네. 오늘 제가 또 어떻게 본의 아니게 진행을 맡게 됐는데요. 팟캐스트를 왜 시작하게 됐는지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릴게요. 이렇게 글로벌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국가 간의 교류도 활발해지고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뭐 인적 교류나 아니면은 그런 콘텐츠의 교류 같은 것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요즘 통번역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통번역을 공부해보고자 하는 예비 학생들 뿐만 아니라 또 일반인으로서 통번역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은 현직에서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좀 재미있게 나누고자 오늘 팟캐스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멤버를 이렇게 한 명씩 소개하기에 앞서서 저희 팟캐스트 이름이 이제 미스코리아 통역사의 수다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가 이렇게 이름을 정했는지 선생님, 왜 우리가 이 이름을 왜 정했을까요? 네, 저희가 미스코리아이고 싶지만 샘 김 선생님이 있는 것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미스코리아가 될 수는 없고 외모는 되는데. 네, 그렇죠. 저희가 미스코리아급입니다. 네, 근데 미스가 원래 미스코리아 할 때는 MISS인데 저희는 MIIS. 네, 한 끗 차이로 미스코리아죠. 미스코리아가 아니라. 그래서 MIIS는 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저희 학교 이름, 몬트레이 미들베리 국제 통번역 대학원이라고 여러분들이 한국어로 알고 계시는데 그 이름의 영어 약자를 따서 미스. 그래서 미스 코리아 한국어과라는 뜻이죠. 네.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스 코리아 해야 되는데 저희는 편의상 미스 코리아. 저희가 이제 미스 코리아 출신은 아니고요.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아까 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스 코리아급입니다. 네, 맞아요. 보시지 못하지만. 네. 선생님. 시청자들이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페이크 뉴스를. 검색하면 또 나올 수도 있는데. 네. 그렇군요. 네. 샘 선생님은 이제 명예 미스코리아로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가면서 간단히 오늘 첫 방송이니까요. 또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어떤 사람인지 이제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돌아가면서 자기 소개를 좀 해볼까요? 그러면 샘 선생님부터 저희 가장 젊으신 우리 샘 김 선생님. 네, 저는 실은 미스에서 졸업한 지 2년 정도밖에 안 됐고요. 3년 차가 됐군요. 2016년에 회의통역 전공으로 졸업한 다음에 산호세에서 한국계 IT 회사에서 2년 동안 근무하고 나서 이렇게 미스에 초대받아가지고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프리랜서로 회의 통역과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손 선생님? 네. 지명을 해줘야지 제가 네. 대답을 하거든요. 저는, 통번역사로 일을 한 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통번역사로 일을 했고요. 지금 미스에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는 2002년 1월부터 가르치기 시작해서 지금 18년 차 들어가는 해고요. 그리고 지금 한국어과 학생들과 함께 일을 같이 강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미국에서도 지금 현역에서 회의 통역, 번역 일들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가르치는 과목들은 순차 통역, 동시 통역, 번역 다 가르치고 있어요. 제 소개도 해야 되나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손 선생님과 비슷합니다. 한국에서 외대 동시통역대학원을 졸업을 했고
사실은 송미령 선생님이랑 저랑 동기입니다. 네, 동기였고, 대학원 다닐 때도 저희는 베스트 프렌드였고, 또 이렇게 여기 와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돼서 저는 참,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생님. 네. 네. 그리고, 한국에서 쭉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또 가르치다가 저는 좀 손 선생님보다 늦게 왔어요. 2007년에 미세 학생으로 어드밴스 엔트리로 들어와서 학생으로 다시 졸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만학도라고도 할 수 있죠. 졸업을 하고 미국 시장에서 통번역 계속 꾸준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손 선생님과 일들 자주 나갈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는 가르치는 것이 즐겁고요. 그리고 또 제가 가르친 경험을 통해서 남들한테 좀 이런 좋은 경험들을 공유하고 나눴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네, 그래서 돌아가면서 저희 소개를 했고요. 또 앞으로 팟캐스트 진행하면서 추가로 저희의 이제 여러 가지 그 외에도 저희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경험한 내용들을 재미있게 공유할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첫 방송이니까 이 각자가 통역사가 된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 통역사 하고 많은 직업 중에 왜 통역사를 선택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손 선생님께서는 어떤 계기로 통역사가? 저 이시은 선생님하고 저하고 오래전에 그 외대 통역대학원을 같이 졸업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보통 이제 지금 들어오는 학생들 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통번역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또는 대학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통번역사라는 얘기를 사실 잘 못 듣고 자랐어요. 이게 나이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런 선생님, 그런 위험한 발언 좀 조심해 주세요. 근데 어느 날 제가 한 고등학교 때쯤이었던 것 같은데 TV 방송을 보시던 저희 어머니가 저를 급하게 부르시면서 얘 이거 좀 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무슨 대담 프로그램이었는데 어떤 그 여자분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동시통역사라고 소개가 되면서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가 아마 제 생각에 외대 통번역대학원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거나 아니면 설립됐을 당시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동시통역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이제 활동을 이미 하고 계신 분이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은 그 사회 보시는 분이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시연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회자가 얘기하는 걸 그분이 직접 바로 동시 통역을 하시는 걸, 그야말로 말 그대로 동시 통역을 하시는 거를 방송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도 저런 거 하면 좋겠다라고 저희 어머니가 얘기를 하셔서 그냥 저는 그때 별로 관심이 없었고 그냥 그래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지나쳤었죠. 그랬는데 대학교를 진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대학을 진학해서는 다른 진로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역시 통번역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실례지만 어떤 진로를 생각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싶었어요. 학교 다닐 때 방송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학교 방송국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러고 싶었었는데 4학년이 돼서 이제 진로 걱정을 할 때 보니까 방송국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되는 공부도 있고 한데 제가 사실 그걸 열심히 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딴 걸 열심히 한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우연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나서 진로에 대해서 같이 4학년이니까 너는 뭐 할래?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 친구가 본인은 동시통역대학원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 친구는 아니었는데 영문과 출신이긴 했지만 제가 통번역대학원이라는 데를 가려고 생각을 하면은 나도 가면은 어떨까 하는 정말 그게 아마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걸 봤기 때문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본 거죠. 그래서 그래? 그럼 가면 뭐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가서 시험을 보면 된다.
그래서 그러니? 그러고서는 친구 따라 진짜예요. 예, 이게 남들만 하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때 알아서 시험 날짜가 언제인지 알아서 원서 받아서 지원을 하고 그러고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게 운 좋게 합격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들어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렇게 오게 된 거죠. 그 이후에 더 다른 스토리가 있지만 지금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네. 네. 투비 컨티뉴. 네. 네. 쌤 선생님은 그럼 어떤 계기로 또 통역사가 되셨나요? 네, 저도 역시 어렸을 때 뭐 통역사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었고요. 실은 대학교 때 제 전공이 언어학과 일본어였습니다. 그러다가 졸업하고 나서 딱히 취직할 곳도 없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일단 한국에 가서 영어 강사하면서 한국어도 다시 제대로 배울 겸 그렇게 한국에 가기로 했습니다. 제가 7살 때 미국에 왔거든요. 그렇게 해서 한국에서 시간을 지내다가 그 학원 다니면서 제가 격투 게임을 열심히 했어요.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요새 다시 뜨고 있는데 스트리트 파이터라는 이 오락실에서 할 수 있는 많이 하는 요새, 것 같아요. 네. 요새도요? 모르겠어요. 아닌가요? 뭔가 이렇게 비디오 게임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요즘은 스트리트 파이터 안 할걸요? 요새 다시 뜨고 있어요.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복고 게임. 네네. 그래서 그거를 학원을 열심히 다니면서 시간 빌 때는 항상 오락실 가서 시간 낭비를 그렇게 했죠. 그러다가 친한 친구가 생겨가지고 그 친구가 실은 한국에서 그 스트리트 파이터 커뮤니티를 운영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뭐 다음 달에 큰 대회를 열 거다. 그리고 미국의 최고의 그 플레이어들과 일본의 최고의 플레이어들을 이렇게 3명씩 초대해가지고 대회를 진행할 건데 너 일본어 할 줄 아는데 와서 조금 도와주겠냐라고 부탁이 들어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가서 통역을 그냥 막 했어요. 그때는 1인칭으로 통역해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다고 합니다. 이렇게 막 하고 그냥 엉터리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한번 하고 보람을 느끼고 말았어요. 통역사가 되겠다는 생각은 안 했는데 우연히 어느 주변에 있는 친구가 또 미스에 지원하고 싶다고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곳이 있냐라고 그때 처음 알게 됐고 한국에 그때 거의 5년, 6년 정도 살았는데 이제쯤 미국 돌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미국 돌아가면서 아예 대학원도 지원해볼까 그렇게 생각하게 돼서 안 붙을 것 같았지만 지원을 해봐가지고 운 좋게 붙어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본어도 전공하셨으면 혹시 일본어 통역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샘 선생님은? 그때 제가 들어왔을 때 일본어도 같이 하려고 C 언어로 같이 하려고 그랬는데 제 한국어가 그때 당시 너무 부족해가지고 엄두가 안 났어요. 그래서 한국어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샘 선생님 일본어도 잘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닙니다. 샘 선생님이 겸손해요. 그렇죠. 네. 굉장히 다재다능한데 네. 팔방미인인데 네. 굉장히 겸손합니다. 이 선생님은요? 네, 저는 사실 이렇게 두 분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통역대학원을 왔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저는 뭐 친구가 강남으로 인도해 준 것도 아니고 왜 통역대학원을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왠지 영어가 좋았어요. 아무 이유 없이. 저희 오빠가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이제 외국인하고 영어 회화하는 이런 클럽에 가서 영어 회화를 하고 오면 저한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굉장히 부러웠고 또 저희 옆집에 그때
그 외국인 젊은 남자 2명이 살았어요. 그런데 다시 얘기하면은 이제 또 저희 나이가 드러나게 되게 조심해야 되지만 네. 그 당시에는 한국의 서울에 외국인 찾아보기가 참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지나가면 막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느라고 바쁘던 그런 시기라 옆집에 젊은 외국인 남자 2명이 사니까 저는 너무 그게 신기해서 맨날 이렇게 창문을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랑 말이나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 알고 봤더니 이제 몰몬교 선교사였던 거죠. 두 사람이 항상 똑같이 빨간 입고. 넥타이를 네. 메고 가방을 들고 출퇴근을 하는데 뭐 어쨌든 그래서 그 영어를 좀 잘해보고 싶은 욕구가 너무 강해서 뭐 국리 끝에 이런 얘기하면 좀 창피하지만 그 전화번호부가 있었던 또 나오네요. 전화번호부가 있던 시절인데 전화번호부를 찾으면요. 그때 그 한국에 거주하던 외국인들까지 이름이 나왔어요. 영어로. 그래서 그걸 보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 이름이 뭐 그 라스트 네임이 뭐 브라운이다 그러면은 거기다가 전화를 건 다음에 May I speak with somebody else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전화를 잘못 걸었다는 둥 뭐 이러면서 이제 대화 몇 마디를 하는 거죠. 그러면 I'm sorry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 짓을 너무 옛날 얘기 아니에요? 영화 같은데요. 네, 영화 같죠. 근데 그만큼 제가 그 영어를 하고 싶은 간절한 욕망이 있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와서 영어를 좋아하니까 뭐 당연히 저는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영어가 좋아서 영문학을 전공했더니 영문도 모르고 영문학을 전공한 거죠. 그 문학에는 소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영어회화를 열심히 하다가 그 어떤 선배 언니가 외대에 동시통역대학원이라는 게 있다. 너가 관심 있으면 한번 지원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의 목표가 동시통역대학원에 진학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들어올 때도 통역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나면 통역사로 일할 거를 목표로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신 거죠? 당연히 그렇지 않나요? 쌤 선생님도? 네. 저는 좀 다른 게, 네. 선생님은 네. 졸업하고 다른 일을 다른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사실은 대학원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친구 따라 강남을 갔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순간 제가 떠오른 게 방송국에 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2년 동안 통역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가면 방송국을 갈 준비가 내가 좀 더 잘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한 거예요. 손 선생님은 방송국으로 가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굉장히 낭낭하시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외모가 되니까. 네, 그렇죠. 이것이 팟캐스트라고 이렇게 네, 아니에요. 외모가 안 되고요. 신상 털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조심해야죠. 그래서 외모 때문이 아니라 어쨌든 방송국에 대한 꿈을 버리질 않고 있었고 대학원을 졸업할 즈음에도 방송국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그러고서는 그러면서 준비는 사실은 안 했어요. 대학원 공부가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것도 힘드니까 공부를 하고서는 졸업을 한 뒤에는 방송국 시험을 한번 보기는 봤어요. 물론 1차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바로 꿈을 접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그냥 2년 동안 전공했던 공부를 살려서 통역 번역 일을 계속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죠. 네. 제가 선생님이랑 지금 30년 지기 친구인데. 이야기가 나이가 나오네요. 이제 뭐 이제 포기했습니다. 네. 30년 지기 친구인데 이런 얘기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방송국에 이제 직업을 가지는 그런데 관심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통역대학원 다니면서도 그것이 방송국을 취업을 준비하는 준비 기간이라고 생각했다는 거는 마음은 몰랐었어요. 준비를 했는데 예. 이제 실제로 준비를 안 해서 네. 못 간 거죠. 근데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네. 네. 뭐 모르죠. 지금 뭐 방송국에서 선생님을 저를 뵙고 놓친 거를, 네. 있을 수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 당시 저희 또래의 그 여학생들의 꿈이 사실 방송국에서 네. 아나운서를 하거나 기자하는 것이 네. 꿈인 학생 저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 네. 고등학교 때 제가 아나운서를 하고 싶다고 했더니 어머니께서 보통 어머니 아버님들은 이제 뭐가 하고 싶다 그러면 그래 너가 해봐 이러면 될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 안 하시고 그래서 이건 아닌가 보다 하고 저는
얼른 접었죠. 네, 잘 접어서 저희가 만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또 뭐 샘 선생님은 그렇게 한국에 다녀오셔서 통역대학원을 가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신 계기가 됐다고 했는데, 뭐 저희가 뭐 여러 이런저런 계기로 어쨌든 뭐 오늘 이렇게 미들베리 통역대학원에서 같이 또 한 자리에서 가르치게 되고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고 그것도 저는 뭐 큰 인연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은 뭐 맛보기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렇죠. 첫날부터 너무 힘 빼면 좀 안 되죠. 안 되죠. 네. 네. 에너지를 저축했다가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다시 시청자가 아니죠. 청취자들을 이제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직업이 통번역사이고 또 통번역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하기 때문에 또 저희가 팟캐스트를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하게 처음부터 하나하나 한 주제를 밟고 나가려고 하는데요. 통번역은 뭐고, 그리고 통번역사가 하는 일은 어떤가, 직업의 세계에 대해서 일단 좀 가볍게 얘기를 해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으로도 또 저희가 더 재미있고, 오늘은 뭐 첫 방송이라 저희가 다 또 미숙하고요.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겠지만 앞으로 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듣는 분들도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쌤 선생님 어떠셨어요? 그래도 가장 젊은 선생님이니까. 그 통역 부스에 들어갈 때만큼 떨렸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예, 그러면 다음 회차에 다시 찾아뵐 때까지 여러분들 다 잘 계시고, 한국은 아마 지금 추석이 곧 다가오는 것 그렇죠. 같은데, 네, 즐거운 명절 보내시고, 네, 찾아뵙겠습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